내 삶과 내 하루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것만큼 큰 착각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알고리즘이 설계한 기류에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조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그 누구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희망을 꺾는 말로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줄 이것의 정체와 그걸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이것, 그 정체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주의력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의력을 매 순간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인지심리학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인지하는 것을 넘어 거기에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고 뇌의 에너지를 할당하는 행위로 봅니다. 광고쟁이들이 자극적인 썸네일과 카피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얻으면 주의력을 얻고 결국 돈과 시간을 얻게 되니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한 신경과학자는 집중이 안 될 때 그 대상을 30초만 응시해도 뇌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했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섬뜩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치 없는 것들에 시선을 뺏기는 동안 우리 뇌는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유튜브 쇼폼을 5분만 보려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경험 한 번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도둑맞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SNS의 주의력을 뺏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을수록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시간을 좀 낭비했네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내각 연구들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뺏길 때 우리 뇌의 핵심 기관 전전두피질에 불필요한 피로가 계속 쌓인다고 경고합니다. 이 전전두피질은 의사결정, 계획, 충동 억제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쇼폼을 넘기는 동안 뇌에서는 쓸데없는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계속해서 지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뇌는 이미 방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을 외부에 뺏기는 게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는 실질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의 주의력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내가 지금 주의력을 뺏기고 있다는 자각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로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손실의 비편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의력을 뺏긴다는 게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란 걸 스스로 자각해야 주의력을 되찾고 싶어져요. 주의력을 뺏기는 일이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을 마비시키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일종의 필터가 필요해요. 이때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요. 이게 철학 개념 중에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개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때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때 아주 유용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평가, 갑자기 나빠진 경제 상황, SNS 알고리즘 이런 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여기에 감정을 쏟고 주의력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뇌를 쓸데없는 감정 노동에만 쓰는 겁니다. 반면 통제 가능한 영역은 뭘까요?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의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SNS 피드를 내리는 행위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의력을 통제 불가능한 외부 자극에 스스로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결국 이 필터를 장착한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통제 가능한 것에만 나의 모든 정신적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이 다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전 여기서 생각의 질이란 게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짐이라고 말은 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주의력을 쏟는 행위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뇌의 전전두피질을 직접 단련시켜서 판단력과 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 이런 고차원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근육 운동이에요. 실제로 최근 뇌과학의 fMRI 연구들을 보면 이런 주의력 훈련이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주의력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과 감정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하게 만들었던 통제 불가능한 것은 뭐였나요? 타인의 평가였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싸움을 부추기는 SNS 컨텐츠였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훔쳐갔던, 그래서 이제는 과감히 놓아주기로 결심한 통제 불가능한 것, 이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에 말했듯이 어떠한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떨쳐낸 엄청난 힘을 얻게 되니까요. 진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이어질 영상을 가장 빨리 하게 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주의력을 되찾고 뇌 기능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부터 당장 우리의 뇌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훈련은 주의력 가계부를 써보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면 돈이 어디서 새는지 알아야 하듯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의력도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루 동안 내 주의력을 어디에 썼는지, 유튜브 쇼츠 40분, 릴스 30분, 웹서핑 1시간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변하는 힘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예요. SNS를 아예 끊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서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냥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앱을 켜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새 영상을 봐야지, 친구 스토리에 답장해야지,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알고리즘에 다음 추천에 끌려다니지 말고 미련 없이 앱을 끄는 거죠. 처음엔 5분 10분 딱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용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환경 설계예요. 참고로 저는 의지력 같은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최고의 환경은 의지력을 쓸 필요조차 없는 환경을 말해요. 밥 먹을 때 핸드폰을 일부러 다른 방에 두거나 가장 자주 쓰는 앱을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 거죠. 앱을 켜기까지 한두 단계의 불편함만 추가돼도 그 짧은 순간 아 내가 지금 이걸 왜 켜려고 했지? 하고 생각할 찰나의 틈이 생겨요. 그 틈이 바로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제가 영상 초반부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귀인이 올 거야, 언젠가는 행운이 닥칠 거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낙관하는 것보다 애초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멘탈 자산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기다림을 멈추게 돼요. 희망이 오길 기다리지 않으니까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어떤 희망적 신호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인이 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거예요. 저도 쇼츠 보면서 멍하니 시간 보낼 때가 많고 외부 자극에 수시로 흔들려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를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을 알아차리고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다시 핸들을 고쳐잡는 그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는 태도가 중요할 뿐이죠. 그렇게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하루의 진짜 주인이 되고 진짜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